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 제가 스몰토크 영상을 하나 찍고 왔는데요. 지금까지 스몰토크 코너에서 되게 다양한 분들을 모셨었죠. 작가부터 시작해서 번역가, 출판 마케터, 문화부 기자, 온라인 서점 MD 등등 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고 온 분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특별한 매력을 가진 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바로 책을 수선하는 분인데요. 책을 수선할 수 있다는 것, 누가 어떤 이유로 책을 수선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아서 그동안 이분 꼭 모셔봐야겠다 했던 분이었습니다. 제영 책수선이라는 이름의 책수선 작업실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있고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제영 대표님과의 스몰 토크 담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대표님은 마스크를 끼고 촬영을 하셨고 이 부분은 감안하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시죠. 네, 제영 대표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서울에서 망가진 책을 고치고 새로운 책을 만들기도 하는 제영 책수선을 운영하고 있는 제영이라고 합니다. 네, 상호명을 제영 책수선이라고 지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영은 대표님 성함이고 책수선이라는 이름을 붙이셨는데 책을 수선한다라는 그 단어를 쓰는 것도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복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렇죠. 복원이라고 이제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문화재 복원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복원이라는 단어만 쓰기에는 제가 하는 일을 다 아우를 수가 없는 표현이어가지고 저는 좀 더 다른 단어를 선택하고 싶었고 거기다가 그 복원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오는 약간 거리감이 좀 있잖아요. 뭔가 어려운 것 같고 맞아요. 문화재급이 되어야 되게 될 것 거창한 같고 것 같고. 뭔가 전문적인 거는 둘 다 맞지만 어떤 다른 의미의 부담감이 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서 그거보다는 저는 좀 더 일상에서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선택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선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복원이라는 말이 수선 여기서 하시는 거랑 다른 게 복원은 원래의 모습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을 복원이라고 할 때 더 떠올리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여기서 하시는 수선은 그러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게 가장 네네. 커요. 원래 것처럼 다시 돌아가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건 아니다. 물론 그게 가능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수선의 프로세스 같은 게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요. 제가 의뢰를 하러 오면은 어떻게 그 견적이 나오고 일이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책을 상태를 보겠죠, 제가. 그래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살펴봐요. 그 다음에 의뢰자분께서는 사실 이 부분이 찢어져서 온 걸 수도 있지만은 그 단순히 찢어진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들도 파손이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 다른 게 더 큰 원인이 있어서 그게 찢어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버부터 앞커버부터 뒷커버까지 쫙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처치가 필요한지 어떤 수선이 필요한지를 정리를 해서 가견적을 내서 의뢰자분한테 다시 이제 연락을 드리고 거기서 서로 이제 합의가 된 부분들에 한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돌려드리고. 그 시간도 그럼 천차만별이고 금액대도 천차만별이겠네요. 아니 근데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어떤 커뮤니티가 있나요? 수선가 협회 같은 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없어요. 그런 협회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도서관 같은데 이제 무료 봉사 개념으로 책 수선을 하러 다니시는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가 있으시기도 하고 또 부가트나 제본 작업을 하시는 네네. 분들이 전면으로 이렇게 내세워서 하지는 않으시지만 책 수선을 겸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리커버 같은 거에만 집중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계시기는 해요. 근데 그 수가 많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표님도 대학원에서 그 도서관에서 일을 하셨었죠. 네.
그때는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 전이었었나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아트부 국아트 네, 전공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저도 모르겠는데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기술을 익히려고 도서관에 취직을 해서 제본이라던가 뭐 책의 구조라던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러 취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책의 형태들이나 모습들을 매일 몇 권씩 볼 수 있고 그 부분이 제일 매력이 있었던 게 사람들이 책을 살 때는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망가진 책은 요즘 다 그쵸. 환불받고 교환받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 깨끗하고 그렇죠. 네네. 최상의 상태로 책을 보존하고 싶어 하고 어떤 그런 욕구가 이제 대부분인데 거기서는 진짜 온통 망가진 책들만 보게 되고 우리가 흔히 원하지 않는 욕구에 의해서 나온 형태들 그게 저한테 일단 시각적으로 되게 와닿았었어요. 그게 정확한 어떤 단어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떤 파손의 형태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거에 이제 매료가 돼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한 3년, 이럴 줄 몰랐다고 하셨는데 3년 하시고. 3년 넘게 일을 이제 하고 또 그냥 제 성격이 좀 겹쳐진 부분이 뭔가 새로운 책을 아트북을 자기만의 이렇게 이야기를 넣어서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멋있는 일이지만 기존에 주어진 레퍼런스 안에서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덧붙이는 일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는 수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에 와서 계속 하고 있네요. 네. 와, 근데 일단 그것이 가능했던 게 확실히 미국 도서관에서는 버려지진 않았지만 파손되거나 낡아서 해진 책을 복원을 다시 해서 수선을 해서 쓴다는 것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잖아요. 네, 문화가 좀 네네. 달랐죠. 왜 그렇게까지 해서 보존을 하나요? 그 나라는? 아마 그냥 그 시설이 있으니까 일단은 옛날부터 있어 왔고 어떤 디지털 아카이빙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 시설이 그 학교 내에 자리 잡아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래서 가능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랩이 연구실이 남아있는 대학 학교 자체가 별로 없어요. 거기도 네, 그렇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죠, 거기도. 아니 근데 저희도 실제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그런 곳에 이제 희귀본들은 다 디지털 아카이빙이 네. 돼서 디지털 열람을 하게 되었잖아요.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아마 기록의 의미로 헌책을 수선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럼 한편으로 오히려 더 개인적인 필요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수선하시는 분들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쪽으로 수선을 맡기시는 분들도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는 개인이 더 많지 않으세요? 네, 개인 소장이 가깝고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는 좀 중요한 책 그런 것들이 가끔 있고요. 대부분은 개인 소장이죠. 네. 어떤 분들이 의뢰하실까 좀 궁금해서 올려주신 트위터 타레들을 봤더니 뭐 할머니가 쓰신 일기장 같은 진짜 정말 개인적인 의미의 책이나 여행에서 여행 갔다가 산 어떤 초판본 도서인데 뭐 많이 낡아서 보존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좀 기억에 남는 책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이제 부모님 세대의 이제 어르신 분이 성경책을 들고 오셨어요. 그 성경을 맡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라서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성경 같은 경우는 한 권을 사면은 그거를 평생 이어서 그 책으로 계속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그거를 자녀분께 물려주고. 네, 물려주기도 하고 귀한 선물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 의뢰를 받아서 엄청 많이 망가진 상태였거든요, 네,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성경책이었어요, 그 스타일의. 그러면 다시 사셔도 될 네, 그쵸. 텐데.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왜 맡기셨을까 궁금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녀분한테 물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이어야만 하시는 거구나. 네. 근데 문제는 자녀분이 싫으신 거예요.
이게 너무 망가졌기도 하고 아, 성경을 받는 건 괜찮은데 뭐 그냥 새로 하나 그냥 사주시지.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게 진짜 너무 많이 망가졌었거든요, 책이. 그래서 자녀분의 마음도 좀 이해는 가고 아, 되게 멋있게 바꿔줘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세련되고 이렇게 멋있는 느낌으로 수선을 해서 고쳐드렸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자녀분이 좋아하셨다고 이제 자기가 갖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구나 책 수선도 너무 신기하다. 수선이. 아니, 근데 얼마나 망가진 상태였는데 받는 어, 것조차 좀 그랬던 거예요. 커버는 이미 다 분리가 커버는 아예 네, 분리가 분리가 됐고. 된 상태였고요. 찢어지고 뭐 아예 없어진 페이지도 있고 그냥 흐물흐물한 책이었어요. 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싶은. 네. 아니, 그게 정말로 그 같은 헌책이어도 목적이나 수신인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네, 세련되게 그쵸. 안 하셨을 네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쨌건 좀 더 젊은 세대 분의 기호에 맞춰서 하시는 거구나. 네, 최대한 의뢰자분의 취향을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이해를 이제 하려고 하고 그거 외에 이게 어떤 용도의 책이 될지도 많이 고려를 해야 돼요. 그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실용성으로 갈지 아니면 뭐 그냥 심미적인 부분에 더 갈지 그거는 책마다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책 수선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 인상 깊었던 작업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진행했던 작업인데요. 수선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하드커버의 책등 부분과 앞커버가 이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종이 커버긴 하지만 요 부분, 네. 네, 요 부분이 찢어져서 이렇게 벌어진 그런 책 상황이었어요. 많죠. 네, 그런 상황이었고 책의 겉사계가 천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올이 이렇게 트어지면서 그러네요. 한 10cm 정도가 벌어졌었는데 그거를 고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러니까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게 인상 깊었던 이유가 그 올을 하나하나 풀어서 갑자기 뒷골이. 일단 하나하나 푸는 것도 보통 네, 일이 그- 아닌데. 틀어진 그 가장자리 그 부분의 올을 양쪽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이제 현미경이랑 그런 게 필요하죠. 그걸 다시 이제 이어줘서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0cm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틀어진 부분이. 근데 실제 작업을 한 거는 거의 좀 띄엄띄엄 작업해서 총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런 올의 결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안쪽에서 덧대서 붙여버리는 거죠. 네,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그렇게 해도 사실 전혀 문제는 없어요. 책이 튼튼해지는 건 똑같아요.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어느 정도 디테일을 살릴 거냐의 차이인 것 같고 저는 이왕 할 거면 끝을 네, 본다. 이왕 할 거면 깨끗하고 더 예쁘게 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작업을 해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정말 눈이며 목이며 어깨며 다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요. 너무 디테일한 작업이라서. 네, 그게 경직된 자세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힘든 건 있는데 또 그만큼 집에 가서 풀어줘요. 책의 모양에 담긴 시간이나 거기 묻은 손때, 뭐 기억, 추억 여러 가지가 너무 담겨 있는 이제는 상품이라고 하기엔 뭐한 추억 덩어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마다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일이고 업인데 어떤 기쁨과 슬픔이 있는지 일의 기쁨과 슬픔을 여쭙고 싶어요. 이 밖에서 보면 되게 낭만적으로만 그쵸. 보이지만 그렇죠. 네, 일단 여기 손목 보호대 하고 계시고 작업을 하면서 그걸 느낄 겨를이 없어요. 모든 일이 그렇듯 낭만이 끼어들 틈은 사실 네. 크게 없다. 정작 일을 할 때는 너무 긴장을 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 책이 이렇게 고쳐져서 나의 인생에 어떤 철학이 생기고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은 하나도 없고요. 네. 아마 이제 끝나고 나서 아, 의뢰자분께서 그걸 받아가실 때
아마 이제 저도 긴장이 좀 풀리면서 그러니까 내가 만들거나 수선한 책이 다른 사람한테 저런 감정을 줄 수 있구나라는 정도에서 이제 저도 감흥을 느끼는 거지. 일을 할 때는 내가 이걸 지금 망치면 아니 이거 돌이키기가 되게 힘들지 않나요? 불가능하죠. 아니 뭐 이렇게 자르고 붙이는 그 아주 단순해 네. 보이는 그 두 가지만 생각해도 돌이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모든 종이가 그렇긴 한데요. 한번 접히고 나면 아무리 그거를 평평하게 다시 눌러놓는다고 해도 그리고 눈으로는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사실은 얼마든지 그 접힌 상태로 다시 접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망가진 종이는 이미 영원히 망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한테 오는 책들은 좀 오래된 책들이 정말. 많고 상태가 안 좋은 이미 안 좋은데. 네, 경우가 많아서 또 그 말은 결국 절판되었다든지 그쵸. 다시는 못 구한다든지. 제가 어디 가서 똑같은 거를 대체할 수 없다는 어떤 그 굉장한 장점이자 단점이 있어서 일을 할 때는 엄청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래도 전혀 안 듣는 편이고요. 뭔가 다 차단시켜 놓고 하는 편이에요. 누구는 그걸 좀 유별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실수를 하느니 좀 예민하게 굴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거의 어떤 지금 수술 집도에 가까운 느낌의 이 작업실이 지금 온갖 기구들로 채워져 있는데. 이 작업실을 구할 때도 바깥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러게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엔 이게 좀 갑갑할까봐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자외선 차단이나 뭐 이런 문제로 여기를 선택을 했는데 막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바깥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집중하기에 훨씬 좋더라고요. 진짜 작업실 구석구석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또 이게 업무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저만 보고 가는데 되게 다양한 기계들이 있어요. 뭐 종이를 누르거나 저쪽에 있는 기계는 자르는 건가요? 네, 저건 이제 전동 재단기고 위험하기도 하겠어요. 네. 그리고 뭐 화학약품들을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마스크라든지 보호 안경이라든지 뭐 장갑 같은 거 그런 거를 꼼꼼히 구비를 해야 돼요. 의뢰는 꾸준히 들어오는지도 궁금하네요. 이거 다시 한번 업이잖아요. 저도 그게 이 일을 시작을 할 때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여전히 걱정이기도 하고요. 과연 책을 맡기시는 분들이 많을까? 과연 그렇게 고쳐가면서까지 간직하고 싶은 책들이 요즘 세대에 있을까? 뭐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분야가 있는 줄 몰라서 못 맡기셨던 거지. 그래도 자기가 정말 고치고 싶은 책이 한 권쯤은 실제로 의뢰를 안 맡길지언정 못 맡길지언정 그래도 마음에 품은 책 한 권씩은 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풍족할 정도로 일거리가 있다라고는 사실 말 못하겠어요. 뭐 회사원들의 월급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근데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꾸준히 일들이 들어오고 있고 책 수선이라는 일 자체를 알릴 수 있는 다른 기회들 그런 기회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도 집에 한번 맡길 책이 있을까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사연들 쭉 보면서 할머니 일기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제 할머니가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데 이걸 알았더라면 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여쭤봐야겠다. 그럴 만한 게 있는지 더 늦기 전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의뢰자분들이 부모님의 어떤 일기장이나 뭐 편지지나 이런 거를 맡기셨을 때 되게 가슴 뭉클하고 좋다 막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저도 한번 여쭤봤어요. 엄마가 일기를 쓰시거든요. 네. 옛날부터 제 네네. 기억에 일기를 쓰셨던 것 같아서 엄마는 일기를 내가 나중에 엄마가 떠나고 나서 그거를 내가 간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뭔가 쎄한데? 질색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질색을 하시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순 없다. 아, 내가 다 처리할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에 다 처리하셨다. 아, 정말요? 불태우셨다고요? 네, 그거를.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성격이겠죠?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는 나라도. 네, 그럴 것 같아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의미가 어떻게 남을지 모르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왕 남을 책이라면 아름답고 튼튼하게 최대한. 모토가 거의 아름답고 튼튼하게. 네, 그렇죠. 그럼 대표님한테는 수선하고 싶은 책 없으세요? 아니면 하신 책이 있으세요? 수선을 한 책은 몇 권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잘 안 고쳐요, 제 책은. 그러니까 그게 게을러서라기보다도 그런 것도 좀 있지만 매료됐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파손된 형태의 매력을 느꼈던 거였고, 그렇다 보니까는 평소에 파손된 책을 모아요. 이거 되게 얄궂은 것 같은데 수선하시는 분인데 네. 파손의 형태의 묘한 매력이 네, 느껴지는 거구나. 그걸 보려고 하는 걸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게 레퍼런스로 모으는 것도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일단 좋아서 모으는 것도 크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소장된 책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다시 고치지는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보존을 하는 편이고요. 심지어 뭔가 파본된 책이 왔어요. 저한테 주문을 했는데 새 책을. 기쁜 거예요? 네, 저는 되게 좋아요. 심지어 거기 메모 적는 란 있잖아요. 주문할 때, 온라인 주문할 때. 네네네.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텐데 이상할 것 같은데. 그게 150자인가 뭐 이렇게 제한이 또 심지어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세히 쓰시길래. 구체적으로 다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 파본된 책 이걸 네네. 말을 하면 좀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정말 이상한 소리인 건 알지만 최대한 파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교환이나 환불을 안 요구하지 하겠다. 네, 안 할 거다. 구차하게 막 그런 걸 엄청 적죠. 근데 그렇게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쵸. 네. 진짜. 그래서 일부러 사실은 더 아, 서점에 오프라인. 가서 그 제일 위에 사람들이 제일 손때 많이 네, 묻은 거를. 열어본 거? 그런 거 사오고 주변에 친구가 뭐 파본 뜬 책을 받았다 그러면 놔달라고. 저 달라고. 아니 근데 그걸 읽으실 때도 그런 파본에 가까운 손때 묻은 걸 사신다는 거예요? 네, 네, 레퍼런스뿐만이 아니고. 네. 그게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중고책 사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또 낙서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책을 보면 거기 낙서된 내용들이 가끔 되게 웃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 부분에서 누군진 몰라도 이런 생각을 했었네. 이 부분을 왜 밑줄 쳐놨지? 뭐 웨이페이지를 이렇게 접어놨지? 그리고 책을 접어놓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귀퉁이를 접는 사람이 있고 뭐 전체를 네, 접는. 전체를 이렇게 접는 사람이 그렇죠. 있고 뭐 아래를 네, 접거나. 뭘 끼워두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코너의 모서리가 읽다가 만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문장의 끝이 있으면 그 코너 모서리가 거기 문장이 가닿게 이렇게 씹어놓거든요. 너무 꿀팁이다. 제가 이걸 어디서 따라한 거냐면요. 예전에 도서관에 어떤 희귀 서적 도서관을 갔는데 뉴턴이 그 저희가 아는 아이작 이 뉴턴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와. 책을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접힌 방식 그대로 전시를 해놓은 책을 보고 저거 너무 괜찮네요. 네, 네. 확실한 네네. 표시 방법인 것 같아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진짜 꿀팁이다. 네. 접는 것만 괜찮다면 네네. 진짜. 저희 구독자분들 가운데 이 집에서 나 이 책 맡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제안하는 메일을 먼저 쓰시죠. 다 찾아오시는 건 아니죠. 네, 다 사전 예약제로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메일 주소로 어떤 책이 있다 혹은 뭐 사진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수선을 맡기고 싶다는 의향 정도만 알려주시면 일정을 잡고 미팅 날짜나 이런 일정을 다 잡고 일단은 1차적으로 오셔서 제가 그 책을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올라오시기 힘들면 택배로 네. 보내시기도 하나요? 서울에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요즘 또 코로나가 맞아요. 있어서 네. 아주 이동이 불편하신 경우에 한해서만 우편을 받고는 있는데요. 우편을 통해서는 최대한 안 하려고 이제 안내는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꼭 맡겨야 되는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동의서를 서로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해요. 뭐 파손
택배 이용 시, 파손 시, 분실 시 분실 등등의 시, 뭐 책임 그런 문제가 문제들,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 이제 거기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까지는 별 문제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많이들 찾아오시려고 할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듣고 하는 네. 게 좀 필요하니까. 그리고 지방에 사신다 하더라도 직접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저는 이제 감사하죠. 멀리서까지 와주시니까. 그래서 나한테 소중했던 책인데 이게 수선이 가능하다는 걸 아예 모르고 그쵸. 그냥 방치하는 게 최선인 거 있잖아요. 근데 만지지도 못하고 네. 꺼내서 읽는 건 더 안 되는. 네. 그것보다도 어찌됐건 쓸모가 있기를 바라고 계속 가지고 있고 싶다는 책이 있으시면은 한번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율이 가능한 일들이니까. 꼭 책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책 아닌 것도 하시잖아요. 만물상 저 액자 봤어요. 네. 너무 예쁘게 수선이 됐던데. 네. 그런 지류에 관련된 일이면 사실 거의 모든 걸 다루고 있어요. 작업이 들어가기 전인 책이긴 한데 저희가 시중에서 파는 책이 아니라 친구랑 우정여행처럼 이렇게 떠나셨었는데 같이 갔던 친구분께서 여행 일지를 다이어리를 쓰셔가지고 선물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안에 사진들도 막 겹겹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다 벌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뭔지 알아. 그거를 네, 다시 이제 제대로 정말 실제본이 된 양장 커버의 책으로 만들어서 예쁘면 자기가 갖고 아니면 친구분한테 다시 선물을. 네, 주고 싶다고 너무 솔직하시다. 분이 계신데 네, 그런 작업도 보통 들어오고요. 뭐. 정말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쵸. 어릴 때는 모아서 붙이고 그게 두꺼워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막 이렇게 터질 것 같이 다이어리 네, 사진 맞아요. 같은 거 붙이고. 정말 찾아보고 싶다 있는지. 확실히 시간이 들어가 있는 물품들이 많네요. 네. 제가 밑에 게시글에 트위터 주소랑 여기 제형 책수선 이메일 주소도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든 과정을 이제 공개하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그 사진들로 대체를 할게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다양한 분들을 뵙고 있지만 정말 책수선 하시는 분은 처음 배워서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